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키시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파이썬도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자, 윈도우 누르신 다음에 cmd라고 쳐보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썬 대시 2번 버전 이렇게 쳐보세요. 파이썬 띄고 대시 2번 버전 이라고 쳤을 때 방금 저희가 설치한 3.9.6 버전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있나요? 뭐 잘 안 되세요? 아, 그럼 그 윈도우 키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키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그냥 cmd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오죠? 이거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이썬 띄고 대시 2번 버전 이렇게 치시면 돼요. 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파이썬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둘 다 올바르게 지금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것도 실행이 됐고 파이썬도 설치가 됐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이제 프로그래밍 파이썬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뭔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봐도 그 사전적인 정의가 잘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프로그래밍을 보통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한테 일 시키는 것을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좀 쉽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자,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래서 내가 컴퓨터한테 뭘 시키려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당연히 사람 말을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컴퓨터에 대고 막 우리가 우리말로 한국말로 야 뭐해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하죠. 특정한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컴퓨터랑 인간이 대화를 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은 안 되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만 사용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언어라고 하죠. 이거를 기계어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기계어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진수로 이루어진 언어 체계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뭐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어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계어는 숫자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한테 뭐 시키려면은 기계어를 이용해서 시켜야 되는데 이진수로 여러분들이 뭐 좀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과 1로만 가지고 언어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하기가 싫어지고 까마득하죠. 실제로 옛날에는 이진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작은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진수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도 어쩌겠어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수를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사람이, 그죠? 왜냐면 프로그래밍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편한 언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컴퓨터 언어, 기계어 말고. 소위 이런 걸 이제 고급 언어라고 하고요. 뭐 고급이라서 좋은 게 막 좋다고 해서 고급 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사람한테 가깝다 이러면 고급이라고 하고, 기계에 가깝다 하면 저급이라고 합니다. 기계어가 저급 언어고요. 기계어를 조금 더 편리하게 바꾼 게 이제 어셈블리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를 저급 언어라고 하고, C 언어 이런 것들을 다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파이썬, 자바. 아무튼 사람한테 편한 언어를 개발을 하게 돼요. 고급 언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파이썬이 속하는 거죠. 자, 파이썬을 초보분들한테 권장을 하는 이유,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이 컴퓨터에 가까울수록 저급이라고 하고 사람한테 가까울수록 고급이라고 했죠. 컴퓨터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기계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고급 언어일수록 사람이 생각하는 쪽이랑 가까워요. 파이썬은 고급 언어에서도 최고급, 가장 사람에 가까운 쪽에 속해서 가장 사용하기가 편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고요. 요즘 좀 핫하기도 하죠. 자, 뭐 그렇다고 파이썬이 무조건 짱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고급 언어, 사람한테 가까운 언어일수록 내부적인 기계가 처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느립니다. 파이썬은 되게 느려요. 그래서 굉장히 기계, 속도에 민감한 부분에선 파이썬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쓰이는데, 기계에다가 심거나 게임 분야 이런 데서는 파이썬을 거의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언어마다 강점이 있고 특징이 있어서 분야마다 사용되는 언어가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파이썬은 어쨌든 초보들이 접하고 이 기기가 수월한 언어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발을 할 건데,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컴퓨터가 그래도 파이썬을 모릅니다. 컴퓨터는 무조건 기계밖에 몰라요.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가지고 이진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 이진수 말고는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언어, 파이썬 언어, 기계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람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익혀요. 문법 체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을 익힌다고 해서 바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파이썬은 기계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파이썬 이 언어 문법 체계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인터프리트라고 하는데, 인터프리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필요하겠죠. 이 번역기가 인터프리터라고 해요. 번역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번역기를 방금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이썬 3 다운로드 한 게 바로 번역기를 다운로드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지 않으시면 파이썬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실행을 해볼 수가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파이썬 언어까지 익혔다. 번역기도 설치를 했다. 그럼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면 메모장에 적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뭐 우리가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한테서. 그래서 명령을 메모장에 적어놓고 들이밀면 컴퓨터가 그 메모장을 읽어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령들이 컴퓨터한테 명령 하나만 시키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을 규칙적으로, 다수의 명령을 규칙적으로 적어 놓는 이걸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파이썬 언어로 이걸 하겠죠. 그럼 파이썬 소스 코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다?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글 쓰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편지 쓰는 겁니다. 실제로 글 잘 쓰는 사람이 프로그래밍도 잘합니다. 수학 잘하거나 글 잘 쓰시는 분이 프로그래밍을 잘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 어쨌든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려면 원래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을 때 그냥 메모장에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명령 1, 명령 2, 명령 3. 자, 이렇게 적어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문서는 보통 텍스트니까 txt라는 확장자를 가지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라 파이썬 언어로 된 문서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확장자를 .py로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파이썬 명령어를 작성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테스트라고 파일 이름 지어주고 이 파일 내용을 파이썬 언어로, 파이썬 문법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뒤에 .py를 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합니다. 자, 지금 명령 1, 명령 2, 명령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문법을 모르시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썬한테가 아니라 파이썬 문법으로 헬로라는 것을 단어를 보여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명령어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냥 따라서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령어를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명령 하나 적은 겁니다. 헬로라고 보여줘. 이런 명령어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방금 저장을 했죠. 바탕화면에 test.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test.py. 자, 그리고 바탕화면을 볼게요. 자, 보시면은 확장자를 .py로 하니까 아이콘이 일반 문서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뱀 모양으로 나와 있죠. 파이썬 파일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따라서 해보실게요. 파일을 우클릭해서요. 자, 속성을 한번 들어갈게요. 맨 마지막에 속성. 자, 그럼 여기 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위치. 이 위치가 현재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예요. 요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 이렇게 쭉 긁어서 복사를 해줄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cmd라고 칩니다. 명령 프롬프트 아까 파이썬 버전 확인했을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들어가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현재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있는 경로거든요. 지금 여기가. 근데 이 test.py 파일이 있는 경로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change 디렉터리 하고 여기다가 방금 복사했던 이 파일의 경로를 넣어줍니다. 다시 자,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cd 하시고 공백 하나 주시고 우클릭, 혹시 우클릭 했는데 뭐 이렇게 메뉴 창이 나오면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디렉터리가 여기로 바뀌었죠. 경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경로가 여기란 얘기예요. 여긴 뭐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dir이라고 치면 파일 목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이에요. 지금 바탕화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test.py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로를 잘 찾아가셨으면 파일이 보일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치시고, 자, 아까는 파이썬 하고 이렇게 띄고 버전 이렇게 갔었죠. 자, 이번에는 파이썬 띄고 아까 제가 작성한 test.py 이렇게 지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실제로 명령을 수행을 하죠. 아까 헬로를 보여줘 라고 했는데 헬로를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이렇게 실행되는 거다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파이썬 명령어를 작성을 하고 얘가 이 파일이 저장된 곳을 찾아 들어가서 이 명령어로 실행을 하는 이 과정이 번거로워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방금 다운로드 받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겁니다. 이게 메모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요거랑 본질적인 기능은 똑같아요. 얘도 뭔가 적는 건데 이 메모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기능과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자기 마우스가 안 움직이길래 개부팅을 시키는 아, 갑자기 그러면은 그 컴퓨터를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메모장보다 훨씬 좋은 메모장이다. 자, 그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파이썬을 위해서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메모장에 파이썬 관련 기능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확장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하고 쉴게요. 자, 여기 아이콘 5개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맨 밑에 익스텐션스라는 테트리스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죠.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이게 아마 학원 계신 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다시 했을 때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나올 거고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스톨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학원 계신 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 그 아이콘 중에 맨 위에 문서 모양이 있죠. 자, 요게 파일 탐색기 역할을 합니다.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탐색기를 가지고 파일을 찾아다니는 거, 창 왔다 갔다 하는 거 불편하니까. 자, 여기서 탐색기 기능을 제공하고요. 자, 어디를 바라볼 거냐를 이제 오픈 폴더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폴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C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드세요. C 드라이브에 새 폴더를 만드시고 이름은 뭐 본인의 이니셜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폴더 만드신 다음에 폴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뭐 물어보는데 예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폴더, 자, 저는 여기 CTJ 제 이니셜 폴더를 만들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파일 추가, 폴더 추가, 새로 고침, 이거는 창 끄기.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파일이나 폴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클릭해서 뉴 파일, 뉴 폴더 이렇게 해서 새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파일 추가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처럼 test.py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메모장처럼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색깔부터가 예쁘죠? 메모장에 비해서. 이렇게 뭐 올려놓으면 뭐 엄청난 장황한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 문법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장에 이런 기능이 없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다 했으면 실행을 아까처럼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실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얘가 제공을 해줍니다. 이 안에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게 메뉴들이 있죠. 여기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고요. 뉴 터미널이라고 있죠. 누르시면 아까처럼 여기서
여기선 경로가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직접 치면은 안 되고, 여기 우측 상단에 더하기 그 재생 버튼이 있어요. 재생 버튼. 여기. 자,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여기서 바로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파일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명령어를 일일이 치지 않아도 이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지금 소스 코드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파이썬 문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약간 글씨가 작으니까 글씨까지만 좀 키워보겠습니다. 파일을 프리퍼런시스, 파일에 프리퍼런시스, 여기 세팅스라고 있어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자마자 보이네요. 에디터 폰트 사이즈. 요거를 20 정도로 키울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 피처스라고 보이죠? 자,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터미널 설정 창이 있죠. 여기서 좀 내려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여기도 좀 많이 내려야 됩니다. 폰트 사이즈가 있어요. 얘도 20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럼 여기가 좀 더 커지죠. 20, 25, 26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자, 됐으면, 자, 그래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쉬었다가요,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